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조미라입니다. 자,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최고치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매일매일 쓰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역시나 잠시 어제 숨을 돌리고 나서 더 강하게 달려가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자, 대형주들도 이제는 반등을 하고 있고요. 좀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까지 오르면서 오늘은 양시장 흐름 아주 좋았습니다. 마감 상황부터 함께 정리해 볼 텐데요. 자,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종일 강세를 보이다가 마감까지 더 세워 올리면서 오늘 2.02% 상승입니다. 다시금 2,755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에 비해 코스닥은 힘이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함께 빨간불입니다. 913.81에 마감 지었습니다. 양시장 외국인이 다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오늘 오전부터 화학주를 중심으로 사들이면서 외인들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했죠. 1,620억가량의 매수 규모를 나타냈고요. 이에 기관은 3,060억 이상 더 부지런히 담았던 오늘 코스피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개별 바이오, 개별 IT, 또 신재생 에너지 섹터까지 수급이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죠. 외국인들이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600억 규모의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개인이 560억가량 함께 힘을 보태면서 코스닥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총상위주들도 오늘은 일제히 상승입니다. 그 가운데 1위의 삼성전자와 2위의 SK하이닉스,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다시 가동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07% 상승하면서 73,900원에 마쳤고요. SK하이닉스 역시 4.7% 상승하면서 오늘 12만 원 선까지 뚫고 안착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특징 섹터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랜만에 면세점 관련주가 올랐죠. 해외에 이어서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좀 가시화된 부분도 있고요. 몇몇 항공사에서는 12일부터 무착륙 국제선 비행기가 운항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착륙은 하지 않고 돌아오면서 면세 쇼핑은 가능한 상품인 건데요. 이 신세계, HDC, 호텔신라까지 4에서 5% 상승이고요. 또 개별 특징주로 아모레퍼시픽 꼽아봤습니다. 같은 소식으로 아모레퍼시픽이 급등하며 장 마감까지 더 올려세우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네, 10.71% 상승하면서 21만 7천 원에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살펴보시죠.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50억 달러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또 3개월 만에 다시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 2차 전지 섹터는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이 상한가 도달하며 가장 강하고요. 포스코 케미칼이나 코스모 신소재 등의 종목도 오늘 10에서 20%까지의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테마별 순환매 속에 오늘 신재생 에너지도 선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수혜로 내년까지 기대감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요. 대표주들 보니까 오늘은 풍력에너지가 가장 강하네요. CS윈드가 11% 상승, 삼강 M&T, 동국 SNC까지 강세에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결제 관련주 살펴보시죠. 내일부터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아직까지 여력이 좀 남아있거나 뒤늦게 오르는 종목들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는 힘이 빠지면서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슈와 함께 오르다가 이제 하루를 앞두고 차익을 챙긴 전자결제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돌아온 강세장 속에서 다음 먹거리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종목들 살펴봐야 할지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시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TV로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오늘은 어떤 분들이 등장을 하실까요? 전문가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수요일 밤에만 만나볼 수 있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네요. 오늘은 이상호 백송희 전문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종목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믿고 저희에게 사연들 보내주시면 우리 시청자님의 성향에 맞는 종목들 오늘도 구해드릴 텐데요. 자,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남겨주셔도 좋겠는데요. 그런 분들은 문자란이 좀 짧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라는 빨간 버튼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고 바로 글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는 내일장 어떤 종목 살지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께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과 함께 또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찾으시는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들 빨리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내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 하루 좀 정리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코스피는 오늘 이상호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한번 싹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어제는 좀 2,700선의 끄트머리에 걸쳐 있어서 살짝 불안불안하기도 했는데 오늘 어제를 잇고 또 딛고 오늘은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2,755선까지나 또 최고가를 달려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코스피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의 코스피는 한마디로 갈대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갈대를 보통 이곳저곳 바람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갈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지수에 빗대어 봤습니다. 근데 지수에 빗댄다고 해서 상하락을 반복한다는 건 아니고 최근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만 쉽사리 움직여가지고 갈대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제도 이슈가 노딜 브렉시트 이슈로 인해서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하며 지수 하락을 좀 유발했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계속 소식이 있었던 것은 브렉시트 그리고 부양책, 코로나 확산 등에 대한 것이죠. 이 소식 가지고 계속 연일 소식이 있었지만 최근 그냥 계속 이슈되는 글로벌 소식 자체가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명분으로만 쓰여진다고 여겨질 정도로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주도로만 너무 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코스피 지수에 대한 시황을 설명했을 때 중기적인 추세는 상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단기적인 상황이 지루해져 버린다면 중기적인 추세가 상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좀 기다리다가 당장에 지쳐버릴 수밖에 없겠죠. 최근 시장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한 4거래 정도가 이제 지수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위주로만 수급이 들어와서 중소형주들은 소외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요. 코스피 전체 900종목 중에 한 700종목, 600종목 정도가 사이간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충분히 보일 수 있긴 한데 아까 설명드렸던 글로벌 이슈 중에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은 이번 달 말까지 그리고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분은 백신 소식에도 불구하고 언택트, 컨택트 등 단순 기사나 소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급이 계속 순환되고 있어서 코로나에 대한 기간은 딱히 정할 수는 없고 부양책에 대한 부분은 아마 다음 달 중순까지 이슈가 남아 있기에 그 기간 동안 외국인이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에 따른 이런 적당한 명분으로만 작용될 수 있어서 업종별 차별화가 지속되는 지루한 시장이 계속 연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 이제 또 지수가 이번에 또 사상 최대치를 찍으면서 내일 처음으로 맞는 동시 옵션 만기일이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만기일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6, 7년 전처럼 악재로 작용할 정도로 밀리진 않았었는데 이번 지수 최대치 이후에 동시 만기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내일 당일 외인 포지션에 따라서 흐름이 갈라지긴 하겠지만
뭐 최소한의 차익 실현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변동성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2,700포인트를 깬다 하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뭐 차트를 보면 뭐 간단하게 최근 연일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순차적인 레벨업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당장 옵션 만기일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2,700포인트를 깰 수 있어요. 근데 깰 수 있음에도 최소한의 2,600선에서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2,700선까지의 재차 반등은 사실 다음 주 안팎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최근에 좀 가볍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중기 추세는 유효하지만 한 오늘부터 한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변동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정적으로 현금 비중을 한 20% 정도를 챙겨두고 추후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외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다라고 또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브렉시트나 또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또 내일 옵션 만기일인 만큼 또 이 흔들림을 주는 요소가 워낙에 많다라는 부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변동성이 다소 있는 만큼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주셨는데요. 코스피 잘 참고를 해봐야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번엔 백송희 전문가에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좀 개별주들이 움직이면서 등락이 좀 컸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은 지수는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만 상승 종목이 한 700~8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체감상 그렇게 지수가 아주 약했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 또 코스닥 정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코스닥을 봤을 때는 이륙의 준비 중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보통 비행기가 떠오를 때는 바퀴로 이제 발돋움을 하면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더 크게 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발돋움은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코스닥 시장 또한 날기 위해서 바닥을 잡아간 하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악성 매물을 일단 소화하고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금 거래소 시장 반등과 함께 동반 상승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소 아쉬운 부분은 이제 거래소 대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약세 흐름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거래소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로 전일 낙폭을 이제 모두 회복한 모습이었지만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전일 낙폭 대비해서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도 외국인이 붙어주었지만 장 초반은 매도세를 보이면서 혼조세기가 가득했었는데요. 다행히 오후장에 순매수세로 전환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고점 부근을 보시면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 이제 저항대로 작용했던 부분이 이번에는 지지대로 작용을 하면서 바닥을 확인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에 우리의 조정적인 이제 변동성 흐름을 우리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흡수를 해줄 것이냐,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는 흡수를 해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지수 하방을 지켜주는 유동성은 굉장히 탄탄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위험 자산 선호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 시장 향후 추세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이제 내만여의 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리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변동성 흐름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제한된 변동성 흐름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횡보하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 추세는 매우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느냐 말씀을 드리면은 모멘텀이나 테마가 강한 종목들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져올 가시고요. 이제 펀더멘탈이 좋거나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이라면 이제 대형주나 경기 민감주 쪽으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가져가도 좋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가면서 이제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동방 성장에 힘을 입어서 시장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큰 수익 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금요일에는 게임 어워즈 그 이슈가 있습니다. 행사가 개최될 예정인데 북미 최대 게임 시상식이고요. 미국과 영국, 런던, 도쿄 등 이제 온라인 중계로 굉장히 큰 게임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펄어비스가 신작 붉은 사막의 신규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게임주도 갭상승 이후에 견고하게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갭을 메우지 않고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중국의 최대 쇼핑 이벤트 쌍 11절이 개최될 예정이니까 중국 소비주나 면세점 또 화장품주 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면 좋겠습니다. 예,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는 다소 약하기는 했지만 오후장엔 역시나 외인들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또 강세로 보였던 우리 코스닥 시장이었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멀리 이륙 준비를 하는 시장이다라는 부분 정리해 주셨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이슈까지 함께 싹 정리를 또 해주셨네요. 자, 이런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또 살펴보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종목 살펴볼 텐데요. 종목 성공 사례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자, 우리 시장도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사례부터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이상호 전문가 종목 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 바로 얘기 나눠볼 텐데요. 25%가량 지금 최고가 수익률을 또 챙겨주고 계십니다. 수익 요즘 정말 잘 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목표가를 4,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최고가 4,410원까지 도달하면서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TS 인베스트먼트 흐름 체크해봐 주시죠. 네, TS 인베스트먼트는 저희가 11월 11일에 추천을 드렸고 고점 대비 25% 정도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탄력은 크래프톤 대장주인 넵튠을 따라서 움직였었는데 넵튠이 최근에 조정 흐름을 받자 역시 TS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로 조정 흐름을 받고 있습니다. 넵튠이랑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급등했다가 단기적인 최근 사거래일간 조정이 왔고 TS 인베스트먼트 마찬가지로 최근에 넵튠과 같은 거대한 급등세는 아니지만 단기적인 탄력을 보이고 최근에 조정이 찾아왔죠. 근데 TS 인베스트먼트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크래프톤 이슈 말고도 투자사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IPO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IPO 일정이 원래 이번 달 예정이었는데 다음 달로 좀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좀 수익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차라리 지금 위치에서도 모아갈 수 있다는 물론 지금 매수가보다도 좀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수익 관점으로 본다면 현 시점에서 모아가고 반대로 3,600원까지 조정이 올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수익 관점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이전과 동일한 4,500원 부근으로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는 4,500원까지 조금 더 또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짝 눌려도 3,91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4,500원까지 수익 더 야금야금 잘 챙겨보도록 하죠. 자, 바로 이어서 메커스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목표가 5,350원 잡고 달려가고 있고요. 최고가 수익률 3.8%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움직여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듭니다. 메커스와 관련해서 또 짚어주실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 메커스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수익을 챙겼던 뭐 아주아이비 투자나 TX 인베스트먼트, 셀리드, 동방과 같은 단기적인 좀 급등을 보이는 종목은 아닌데 굉장히 좀 안정적인 매매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지금 메커스가 전에 언급했던 그 매수 가격대보다도 2~3% 아래 있으니까 충분히 모아가시라고 한번 재차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에이스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메커스는 추천 당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기술 영업을 통해서 판매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업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AMD가 인수한 자이링스의 한국 총판을 맡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또 가상화폐 드론 관련주로도 엮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커스 같은 경우 팬데믹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고 최근에는 뭐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면서 이제 매수세에 대한 좀 긍정적인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데 11월 초에 대량 거래를 보인 이후에 추가적인 대량 거래가 없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뭐 백신이든 뭐든 좀 단기적인 순환 매장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급이 재차 유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다음 주 내로 대량 거래가 한번 유입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충분히 메리트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도 모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목표가는 기존과 동일한 뭐 종고점에 좀 안 미치는 5,350원 부근으로 1차적인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메커스는 다시 한 번 더 투자 포인트를 짚어봐 주셨습니다. 지금도 좀 들어가기 좋은 구간이다. 지금도 공략해보기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셀리드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셀리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7%가량 최고가 수익률을 잘 챙겼고 또 아마 수익을 그때 잘 챙기신 시청자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눌려 있기도 하실 것 같아요. 셀리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중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셀리드는 애초에 1차 목표가를 52,000원대로 잡았다가 이제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재차 목표가를 상향해서 54,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셀리드는 불과 이 거래 전까지만 하더라도 1차 목표가인 52,000원까지 달성을 했었는데 이제 또 타 백신의 공급이 가시가 되면서 좀 안 좋은 양상을 결국 보이고 말았죠. 근데 다만 이 위치가 뭐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위험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뭐 아직도 여전히 박스권 안에 위치해 있고요. 뭐 충분히 뭐 틈의 흐름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다시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또 AS를 좀 드리려고 해요. 뭐 여전히 지금 자체 백신이 임상 중에 있고 뭐 자궁경부암 임상 결과가 이번 달에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전 목표가인 54,000원까지 또 볼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는 아마 수익 챙기신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테고 더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혹시 보유 중이시라면 목표가 54,000원까지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백송이 전문가의 종목들도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바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LG상사를 또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LG상사 지금 11%가량 수익 잘 챙겨가고 있고요. 뭐 등락을 계속 보이고 있긴 하지만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23,000원 잡아주셨고요. 저희 최고가 27,000원까지 도달하면서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LG상사 추가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LG상사 설명드렸을 때 4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들고 가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해상 운임 비용 상승과 함께 자회사 판토스의 백신 운송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실적과 물류 모멘텀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 3일 거래일 이후에 바로 이렇게 급등세가 주어서 이제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다시금 소폭 눌리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이때 모아가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다시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이사회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상승폭 강하게 보여주었고요. 이제 이때에는 이사회 소식이 이제 나와 주었기 때문에 재료 소멸 이슈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소폭, 낙폭을 보여주었지만 아직도 매수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때 잘 매수하셨으면 지속적으로 수익 챙겨가셨을 수 있겠고요. 또 수급적으로도 봐도 외국인이 12월 초부터 지속적인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냥 매수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도 지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지속적으로 23,000원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 중에서 다소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LG상사입니다. 긴 호흡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23,000원 구간까지 목표가 잡고 계속해서 수익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한미반도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또 이번 주 전문가님 출연하실 때 들고 나오라고 어제 슉하고 올라주는 모습이었어요. 어제 거래량도 많이 실리면서 튀어 올라줬는데 자, 잡아주신 목표가를 또 넘어섰습니다. 목표가 13,600원 잡아주셨고 어제 최고가 13,900원까지 도달하면서 14%가량 최고가 수익도 또 잘 챙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도 계속 상승 탄력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 앞으로 더 가져가도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충분히 더 가져가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제 반도체 전방 산업이 이제 턴 어라운드 되면서 동사가 직접적인 수에 기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사 투자 포인트 설명드렸지만 세계 1위의 이제 반도체 장비 제조 공정 필수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수록 동사가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보유해도 좋다는 판단이고요. 또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제가 이때 추천을 드렸습니다. 추천 드리고 나서 강세를 보여서 이제 7% 수익 냈던 경험도 있는데요. 이제 지속적으로 들고 가시면 좋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요. 단기 이격이 높기 때문에 이걸 좁혀가는 흐름 나와주고 이제 중장기 21선 지지 받으며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확히 21선 지지 받고 올라간 모습이고요.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 주었고 오늘도 음봉을 이제 말아 올리며 장대 음봉을 말아 올리면서 양봉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신고가 영역에 진입을 하였다는 점인데요.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굉장히 상승 탄력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한 주가 상승 기대해봐도 좋다는 판단입니다. 추가적인 주가 레벨업 기대되니까요. 긍정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신고가인 14,6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더 기대해봐도 좋겠다. 추가적인 주가 레벨업이 기대가 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14,600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수익 중이신 시청자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조금씩 수익 더 극대화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까 해요. 이제 전문가님께서 이 시점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 중간 점검이 필요하겠다 하는 종목 있으면 하나 골라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리드라는 종목인데요. 솔리드가 이제 5G의 대장주격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사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제가 이때 추천을 드렸는데요.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조정을 좀 기다리셨다면 여기에서 이제 최대 8.4%까지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었겠고요. 또 거래량이 터진 모습이라서 추가적인 좀 긍정적인 중장기 우상향 추세가 유효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세 아직도 굉장히 좋고요. 오늘도 이제 저점을 높여간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2021년 5G 투자 본격화에 이제 힘입어서 동사 또한 긍정적인 시세 분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할 점이 이제 12월 미국 5G 주파수 경매가 예정되어 있죠. 이 경매를 시작으로 미국 5G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동사는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 내 고객사
확장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되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이 종목도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솔리드까지 함께 챙겨봐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더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 해주셨으니까요. 솔리드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중간 전공과 성공 사례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오늘도 좋은 종목 구해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에 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종목 지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고요. 저희는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일의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 텐데요. 계속해서 샵 9100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들어온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은요. 끝번호 4501 황은별 시청자님의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최근 이슈에 수혜받을 수 있는 일정주 있을까요? 제가 대형 우량주 쪽으로 관심이 있는데 이쪽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자, 황은별 시청자님의 사연이었고요.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자, 이슈 있는 일정주를 찾으신다라는 첫 번째 사연이네요. 바로 이번에는 백송이 전문가에게 첫 번째 사연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전문가님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정들 싹 정리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일정주 한번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일정 중에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일정이 바로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슈인데요. 네. 이 이슈에 해당하는 종목이 바로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그룹 계열의 방위산업 시스템 업체인데요. 이제 최근에 특히 한국 정부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평소 동맹국가의 우호적 관계가 강조해온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에 대한 완화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국내 업체로 방산 투자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약 6,700억 규모의 구축함 전투체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유효한 종목입니다. 또 3분기 영업이익은 447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68% 이상 증가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정비 사업 부품 국산화, 그리고 전사 비용 절감 등으로 실적 개선을 이뤄낸 상황이고요. 또 시장은 2021년 매출액을 무려 2조 원으로 예상을 하면서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021년에는 스페이스 X의 저궤도 위성통신망 서비스를 이제 공급을 할 것으로 페이지 솔루션 안테나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사업의 실적 가시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선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코스피 200에 왜 주목을 하느냐 하면은 그간 외국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온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느냐 편출되느냐 그 부분이 외국인이 주요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또 추세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에 이제 시가와 종가 부근을 좀 선을 그어보면요. 이렇게 명확한 흐름이 보입니다. 저항대로 작용을 하였었고요. 이 부분은 소폭 눌리긴 했지만 이제 돌파하고 난 이후에 눌림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받았다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부분에서 지지받은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에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또 정부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기대감 또한 있는 상황입니다. 또 모든 이평선 돌파하고 이평선 정배열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세 확장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5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 지속적으로 붙어준 모습입니다. 수급이 굉장히 미쳤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격 전략은 이제 목표가는 14,500원, 14,500원 이제 정고점 부근이죠. 이 부근까지 봐도 좋다는 판단이고요. 손절가는 이제 11,8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일정주 또 원하셨는데요. 이슈 어떤 걸 꼽아주셨나 했더니 정기 변경일과 관련해서 꼽아주셨습니다. 하나 시스템 구해주셨고요. 목표가 14,500원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구해봐야 되겠죠.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함께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이윤상 시청자님의 사연 눈에 띕니다. 바로 한번 열어볼까요? 요즘 제가 사는 종목마다 너무 지지부진하네요. 다른 것들은 잘 오르는 것 같은데 아무거나 상관없이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없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이윤상 시청자님 구해드려야겠네요. 화면으로 사연부터 정리해 보시죠. 자, 이번 사연은 이상호 전문가에게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왜 이럴까요? 맨날 내 종목만 빼고 다 오르는 것 같고 지수는 이렇게 달려갔는데 지지부진하다라고 하십니다. 좀 잘 갈 만한 종목 하나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순환 매장이 심하니까 내 것만 안 가는 현상이 좀 가끔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종목이 데일리 블록체인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뭐 다중 모멘텀의 재료를 보유하고 있고 뭐 한번 거래만 들어오면 20%씩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데일리 블록체인은 뭐 사명 변경 전에도 예전에 2010년 초에 경봉이라는 이름으로 경제민주화 관련주로도 엮여 있었고 최근에는 뭐 가상화폐, 뭐 전기차,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그리고 스마트시티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뭐 지금 8월에 급등을 다시금 시작한 적이 있었는데 8월 달에는 3자 배정 이슈 그리고 9월 차트를 보게 되면은 뭐 8월 달에 뭐 3자 배정 이슈, 9월 달에 뭐 자회사의 미국 수출 확대, 스마트 시티 관련한 그런 수주에 대한 소식이 간만에 들려왔었는데 이 종목을 좀 길게 끌어보면은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형편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주가가 재료가 부각되면은 재료가 부각되면 한 차례 뭐 급등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 그리고 최근에 또 다시 부각이 되고 있죠.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이제 뭐 한 1, 2개월 안팎으로 다시 주가가 지지부진해질 수는 있는데 최근 8, 9월 있던 그런 이슈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어서 현 시점부터는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위치가 11월부터 만든 중기 박스권 구간 안에서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목표가를 말씀드리자면 뭐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이 1,470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중기 지지 구간에서 약간의 하단 구간인 1,09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호 전문가는 데일리 블록체인으로 또 종목을 구해주셨는데요. 목표가 1,470원, 손절가는 1,09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샵 9100으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종목 추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사연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많이들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끝번호 8422 김장호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게시판에 남겨봅니다. 코로나 백신이 막 개발된다고 하는데 개발되면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화면으로 사연부터 정리해 보시죠. 자, 영국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이 또 시작됐다고 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좀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송희 전문가에게도 좀 자세히 여쭤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상황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제 백신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행주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여행과 관련된 항공 산업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대한항공은 한진그룹 계열의 국내 최대 항공운송 회사입니다. 여객 사업, 화물 사업 등의 항공운송 사업 외에도 항공기 설계, 군용기 정비 등의 항공우주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생산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빛을 못 봤던 여행 수요가 다시금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영국은 이미 접종을 시작했고 미국도 연내 접종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죠. 미국 정부도 해외 제약사 4곳과 계약 합의하면서 선구매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백신 약 4,400만 명분을 확보를 했다는 소식이 어제 또 있었죠. 현재 여행 업종은 이제 항공 업종은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 관심 가져도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최근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획에 따라서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양사가 쳐진다면 합산 항공기 규모는 기존보다 50% 증가한 245대를 소유하게 되면서 초대형 항공사로 성장할 전망에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한진칼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승인을 하였죠. 그에 따라서 동사는 2.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주주가치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주봉상으로도 거래량이 이번에 가장 큰 최대 거래량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큰 거래량이 터졌는데 바닥권이다. 그러면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일봉상으로도 갭 상승을 한 이후에 이 갭 부분을 메워주지 않은 모습이라서 굉장히 상승 탄력이 강하고 주가 상승의 의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5일선, 21선 지속 라인 타면서 우상향 추세에 이어가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또 오늘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양봉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 상승 의지 강하다 알 수 있고 또 외국인과 기관 수급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좀 좋은 수익률 내지 않을까라는 관심이 그러한 판단이고요. 목표가 가격 전략을 드리면은 전 고점 부근이었던 3만 원까지는 충분히 봐도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손절가는 이 21선을 이탈하는 24,500원 구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한 번 더 노려보자 하고 기다리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 3만 원, 손절가는 24,500원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빠르게 한 번 더 구해볼까 합니다. 사연 바로 열어보시죠. 자, 재밌는 분이 있어요. 이상학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JP모건에서 한국 업종 전망이 유망한 것 중에 전기차랑 뭐 어쩌고였는데 까먹었네. 무튼 기사가 있더라고요. 업종 전망 좋은 거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빠르게 구해드리도록 할게요. 화면부터 살펴보시죠.
전기차랑 뭐 어쩌고 그 어쩌고가 뭔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뭐 배터리나 뭐 2차 전지 이런 게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만 전문가님께서 구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배터리 관련주인 나라에민디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네. 나라에민디는 기본적으로 금융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고, 그리고 나라에민디 자회사들이 이제 LG 화학의 각 지점에 국내, 중국, 폴란드 등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화학은 테슬라의 최대 부품 공급 업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LG 화학은 테슬라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LG 화학 관련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내년부터 테슬라 배터리 팩에 대한 공급을 2배 이상 늘린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증권사들에서도 LG 화학의 목표가를 좀 상향을 시켰는데 110만 원까지 상향을 시키면서 그에 대한 좀 성장성도 좀 앞으로도 더 크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LG 화학의 차트를 본다면은 최근에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 그리고 고점은 지금 제자리에서 지금 매수세에 대한 좀 관점을 좀 크게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좀 차트상, 그리고 업종의 성장성, 그리고 매출 확대 등에 대한 각종 시그널이 좀 맞물리는 시점에서 나라 M&D 같은 경우 전고점 부근인 13,600원을 목표가로 잡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추세 저점인 1,8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나라 M&D로 구해주셨고요. 목표가 13,600원, 하단으로는 1,800원 잘 잡고 대응하시면서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되겠네요. 모두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드리겠고요. 화면으로 지금 살펴보시죠. 아직 종목을 많이 더 보고 싶은데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계속해서 사연창 열어둘 테니까 걱정 말고 사연 남겨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안 되고요.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번이고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놔 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뒤에도 종목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말고 남겨놔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5글자만 입력해 보시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보이실 거고요. 바로 클릭해서 넘어가 보시면 쭉 밑으로 내려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글쓰기 클릭하셔서 바로 글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내일장 어떤 종목 볼까요 하는 질문과 함께 또 어떤 업종, 어떤 테마가 유망한가요? 또 어떤 종목 볼까요 하는 질문들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투자 성향 가지고 있으신지도 함께 남겨놔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방송 또 유익한 부분 많이 챙겨드렸는데요.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에 MTN 혹은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호 백송희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